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연휴 잘 쉬었나요? 미국 시장이 올랐다, 떨어졌다, 아주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의 관세 문제가 다시 한번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캐나다, 멕시코 25% 부과, 철강, 알루미늄 또 25% 부과. 여기다가 이제 상호 관세까지 이제 4월 2일 날 농산물까지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런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부품, 많은 작물들, 반도체, 계속해서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도 잘 알고 있어요. 관세를 올리면 미국 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역시 협상을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데 얼마나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를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좀 미국 증시를 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금리를 좀 추가적으로 인하시켜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올리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취임하기 전에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얼마큼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모습을 좀 원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200일선을 받고 대폰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추세가 만약에 유지된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현재 200일선을 살짝 깬 자리이기 때문에 곧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관세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 추세를 보면 여기는 안 깨고 다시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최소한 오늘 늦어도 내일부터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됐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그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급등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빠질 때도 많이 빠지지만 또 오를 때도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의 하락은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입니다.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빠진다? 이런 것도 또 아닙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빠지면 또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장세가 바로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단기 낙폭이 커지면 언제든지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또 미국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빠졌다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도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약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은 엄청난 혼조세를 보였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미중 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취임하고 나서 살짝 이렇게 조정을 보였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까지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추세까지는 무너뜨리지 않고 이렇게 낙폭이 깊어지면 반등도 세게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봉인데요. 만약에 주봉까지 민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정도 17,000 이 정도까지는 한번 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도 이제 데미지는 입을 수 있겠지만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트럼프가 적당한 선에서 눌리고 다시 올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기술주 폭락 나와서 끝났다 이렇게까지 가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얘네는 V자 반등을 낼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테슬라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ETF 80% 급락입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떨어졌는데 이거를 몇 배수로 치는 ETF를 사니까 엄청나게 하락한 거죠. 3배, 2배 이런 것들 ETF 많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90%를 한국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투기적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빠질 때 상당히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상당히 위험 자산입니다. 이거 너무 레버리지 일으켜 가지고 ETF 먹을 때는 좋은데 손해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손해 본다라는 거 자기 현금에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하나 보도 났잖아요. 그죠? 제가 오래 있어 봤지만 투기적인 사람이 돈 버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 벌 수는 있어요. 잠깐 시장 좋을 때. 하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천천히 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시장 수급을 좀 볼 건데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2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도 선물 연계한 물량이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차익 거래로 선물을 팔고 선물을 사고 주식을 파는 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기금, 사모펀드인데 연기금도 최근에 많이 이제 매수 규모를 좀 줄이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400억 정도. 문제는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 제가 3월 초 첫째 주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좀 매도해가지고 보시면 누적으로 2조 3천억 마이너스 2조 3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여기 보시면 1조 7천억 정도 순매수해서 2조 3천억이니까 약 4조 원의 매도를 한 겁니다.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이번 주에 정리가 돼서 좀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이걸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요게 이제 두 번째 주 목요일이니까 13일인가요? 한번 볼까요? 여기 13일이죠? 13일 날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 때, 요게 그 선물 매도 포지션이 많으면 주식을 잘 안 올려요. 빼거나 아니면 횡보,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좀 계속 매도가 나왔지만, 이번 주에 외국인 선물,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 시장이 오늘 그나마 다행인 게 거래대금이 보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토막 났어요. 5조 4천억. 여기 보시면은 10조 9천억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언제냐면 2월 19일이었어요. 2월 19일 날 10조 9천억까지 거의 11조 정도 나왔었는데, 여기 오늘 5조 4천억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시장이 경계하고 있다. 경계하고 있다. 뭘 경계하느냐? 트럼프의 관세를 경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거래 대금이 이렇게 이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줄었다. 요거는 단기 바닥일 확률이 높아요. 거래 대금이 10조에서 5조 4천억 됐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호재가 나와도 거래대금이 다시 7조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플러스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밑꼬리 여기 양봉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밑꼬리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거래대금이 지금 최근 들어서는 가장 바닥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보시면 최근 들어서도 가장 바닥이에요. 가장 바닥. 이런 가리까지 왔다라는 얘기는 거의 여기가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이 정도까지 떨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보시면 거의 없죠. 이 빨간색 보세요. 이 빨간색 다 이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10월달 한번 있었네요. 그렇지만 10월달보다도 지금 더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거의 바닥권이에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쪼그라들었을 때 반등이 나오죠. 거래대금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을 때 반등이 나옵니다. 거래대금이 완전히 10조 원에서 5조 원대까지 반토막이 났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곧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오늘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낙폭화 돼서 올라오긴 했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뭐 최소한 보합 정도만 나와도 우리는 바로 올라갑니다. 내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줄었을 때가 지나보면 그때가 바닥일 확률이 높다.
아시겠죠? 이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거래가 활발하고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날 때는 주식이 더 올라가지만 갑자기 거래대금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 뚝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기적인 바닥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럴 때 주식이 반등이 나오니까 이거 종가 매수 하시면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일 한번 볼게요. 예, 안타깝죠. 남의 나라 대통령이긴 하지만 젤렌스키 이날의 모든 건 트럼프의 기획이었다. 예, 트럼프의 기획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요분이 이제 그 젤렌스키한테 왜 양복을 안 입느냐?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그래가지고 이제 좀 화를 돋구고 웃고 막 그랬죠. 이러면서 이제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많이 좀 싸웠는데 아무튼 좀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광물이라든가 원하는 대로 뭐 군비도 지원 안 하겠다 막 이러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쫓겨나게 생겼어요. 지금 또 외교 쪽으로는 이 트럼프 이 다 브레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또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빨리 좀 정권이 좀 안정이 되고 이래서 협상을 좀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경기도 안 좋아요. 홈플러스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기업 회생 절차 들어갔습니다.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사모펀드가 인수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문 경영인이 해야 되는데 사모펀드가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돈도 투자 안 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홈플러스까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뭐 그런 민낯이라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죠. 뭐 태무 들어오고 하여튼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2차전지가 여러 가지 약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약세를 많이 보였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유럽에서 자동차 업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탄소 규제를 이제 하기로 했던 거를 좀 3년 정도 유예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전기차 좀 캐짐이 좀 길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빠졌고요. 여기에 또 금양이 또 이제 관리 종목 또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거래소가 고심 중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 2개월 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금양에 대해서 2개월 전에 올려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2개월 전에 여기 급락 원인이 바로 이거고 이상증자 신고서 정정 제출. 그래서 이때 잘못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리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예요, 그거. 먼저 벌점이 10점이 좀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추가로 5점 이상 받으면 15점 해가지고 관리 종목 지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상증자 철회 가지고 추가로 5점을 받으면 관리 종목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시가총액이 1조란 말이에요. 1조짜리가 관리 종목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지금 현재 고심 중에 있다라는 얘기고 원래는 이게 25일까지 불성시 공시 지정을 했어야 됩니다. 공시가 나왔어야 되는데 공시를 좀 안 하고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사안으로 시간이 이제 더 필요하다라고서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방 고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불성실 공시 위반이 이제 통상 위반 쪽이나 뭐 이런 통상 과실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벌점이 4점 됩니다. 4점. 15점이 관리 종목인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14점이 되거든요. 요러면은 이제 관리 종목은 안 돼요. 그런데 통상 이제 기본적으로 한 5점 정도 주는 게 맞거든요. 유가증권 불성시 공시 되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여기 거래소가 만약에 시장에 주는 영향력 때문에 4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4점. 4점을 주면 14점으로 관리 종목은 면하는 거죠. 그렇게 나올지, 이거는 이제 사정을 봐줄지 안 봐줄지는 이제 거래소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그거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좀 많이 급락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좀 그 괘씸죄에 걸렸는데 시장에 주는 여파가 너무 클 것 같으니까 지금도 보면 1조짜리가 관리 종목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사태 보면 한 6천억 이런 정도가 있었어요. 바이오 관련해서는. 근데 1조짜리 회사가 관리 종목으로 간다. 이거는 상당히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크거든요. 개인 투자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한 4점? 예. 안 줄 수는 없으니까 4점 정도만 준다라고 하면 관리 종목은 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소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시장이 주는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별점을 4점 정도만 준다 하면 그나마 좀 손톱이 좀 트이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좀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원래 25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지났기 때문에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뭐라고 나올 것 같은데 제발 4점 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이 너무 커요. 금양이 마이너스 21%. 야, 이거 뭐 주봉 보면 답이 없죠, 이거. 10만 원, 한 15만 원대부터 여기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요. 항상 지나봐야 그때가 고점이었구나. 지나봐야 그때가 저점이었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몰라요. 15만 원짜리 10만 원 되면 싸 보이고 5만 원 되면 더 싸 보이고 그런 거죠. 오늘부터 대체 거래소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침 동시효과 때가 원래는 8시 40분부터 보이거든요. 오늘부터는 8시 50분부터 보입니다. 대체 거래소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시까지 매매가 되고요. 롯데쇼핑, LG U+, FA, YG 엔터, 컴투스, 골프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작되고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8시 50분부터 예상 체결가가 된다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장인데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3.3% 40만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아직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왔어요. 이게 좀 제가 이거를 외국계에서 나온 건데 제가 이거 캡처해서 드렸는데 일단은 그 머크의 키트루다 SC가 미국하고 유럽에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뉴스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늦어도 18개월 내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어느 정도 SC로 30에서 40% 정도를 판매를 하겠다라는 목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알테오젠이 이제 상승을 보였고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마일스톤 기술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곧 마일스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마일스톤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40만 원에 끝났고 오늘 보시면 역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아침부터 꾸준하게 종가까지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주식이다. 말씀을 드렸고 상반기에 이런 재료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여기 1월 달에 원래 나오긴 했던 게 이제 그 2월 말이나 3월 초에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호재로 좀 작용할 것 같고요. 아직 뉴스에 안 나왔어요. 외국계에서만 나왔고 그밖에 1분기 3월 달까지 기술 이전이나 2분기에도 기술 이전 관련 재료가 나올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밖에 많은 재료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하반기에도 마일스톤과 로열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로열티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C 제형에 대한 로열티, 판매 로열티가 키트루다 SC가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2020년 6년부터는 수천억의 영업이익이 날 겁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조단위의 영업이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알테오젠의 기술력 그리고 돈 들어오는 능력까지 한다라고 하면 21조 이렇게 비싼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여기 고점을 갱신하고 충분히 어민용이 이제 한 73만 원까지 불렀는데 충분히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관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고요. 일단은 뭐 여기서 싸게 받아갔잖아요. 5만 원 정도 해서 받아갔기 때문에 여기에 1,500억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매도가 안 돼요. 그죠? 감안한다 그러면 최소 2배 내려면 70만 원 정도는 가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1년 안에 70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 단순히 계산해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1,500억 들어와 가지고 얘네들이 뭐 30% 50% 먹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70만 원 언저리까지는 무난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뭐 왜 계속 알테오젠만 얘기하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업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주식을 갖고 계셔야죠. 시장에 상관없이 계속 우상향할 수 있고,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지는 현금 유동성, 그 다음에 추가적인 유동성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1조가 아니라 1.5조에서 2조 원대까지 계속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뿐만 아니라 진짜 글로벌 빅파마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여기서 뭐 40만 원이 넘어가네 마네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글로벌 빅파마로서 세계 1위 기업 머크, 세계 1위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1년에 40조 이상 팔고 있는 키트루다, 그 제품의 SC 제형으로 로열티를 받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을 지금 자리에서라도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4.1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주봉입니다. 하나의 일주일에 이제 봉하나씩인데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곧 4%대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에서 한번 반응이 나올 겁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헬스케어 섹터가 좋아지겠죠. 지금 그 트럼프의 계획도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이때 경기가 나쁘다 해가지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주가 빠지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하방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많이 빼서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빼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다는 거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주식을 올리겠다,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까지만 무너져도 그 헬스케어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막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들도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저런 환경이 또 관세에서도 좀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 해서 이래저래 알테오젠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로노이가 고점 뚫었죠? 고점 뚫었습니다. 보로노이도 좀 들어가서 좀 수익을 냈어야 되는 주식인데 좀 아까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고점 뚫는 종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ABL 바이오도 고점을 한번 뚫고 다시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나쁘진 않는데 여기서 121선에서 또 언제든지 분위기만 바뀌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고, 한올바이오 이뮤노마트가 어제 10% 빠져가지고 걱정했는데 오늘 반등이 좀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3월 달에 임상 결과를 보자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20로 목표가 나오면서 빠진 건데, 역시 3월 달 임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밖에 뭐 펩토노이라든가 제약바 섹터가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되고 기술주가 조정받을 때 의외로 바이오 섹터 이쪽도 나올 수 있고요. HLB도 이제 3월 20일까지 FDA 승인 관련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시장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또 비관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이런 노이즈는 옛날에 한번 당해봤잖아요. 엄청 당해봤습니다. 뭐 관세가 한 해 만에 이러면서 뭐 엄청나게 이제 힘들게 했었는데, 하지만 결국에 시장은 이겨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나을 겁니다. 예, 그것도 좀 하루 이틀이지 맨날 관세, 관세, 관세 하면, 예, 그리고 그 관세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트럼프도 한계가 있어요. 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금리 인하고 뭐고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그냥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는 나락으로 빠집니다.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중국을 이제 견제해야겠다라는 그런 거는, 그래서 러시아랑 손잡는 거 아닙니까? 예, 러시아하고 손잡았고, 예, 그래서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야 얘네들이 이제 중국까지 견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지원해 준다. 예, 뭐 러시아가 이뻐서 하는 건 아니라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좀 견제할 수 있다. 예,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을 위해서, 예,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를 죽이고 러시아를 이제 빨리, 예, 전쟁을 없애서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좀 키우려는 이런 모습이고, 러시아는 제조업 자체가 없습니다. 예. 석유하고 이제 LPG 이쪽만 갖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조업도 없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따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도 물론 재건하지만 러시아도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러시아도 재건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어디 있을까요? 미국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가까운 한국도, 예,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척을 졌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중국 애들 들어오는 거 막을 거고, 그렇다고 일본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러시아 재건도 한국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래저래 한국은 가만히 앉아서 정치적인 외교적만 잘해놔도 러시아 쪽에서도 수혜받을 수 있고, 예, 미국 쪽에서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조선 쪽에 우리가 강하고 반도체에도 우리가 강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나라 없으면 반도체도 못 만들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잘 풀어나가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헤맬 이유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예, 조금 나중에 좀 이렇게 윤곽이 나오면은 말씀드릴 건데, 예, 우리나라 시장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지는 그런 시장이 약 10년간 올 것 같습니다. 예,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런 적이 올 겁니다. 예, 틀림없이 올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조금 뭔가 윤곽이 잡히면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왔다 갔다 요거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예,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 한 10년 동안 올라가는 아주 강력한 시장이 올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예, 세계가 이게 혼란스럽고 뭐 어지러울 때 결국에는 그때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 금융위기 때 여러분 아시죠? IMF 때 아시잖아요. 예, 상당히 시끌시끌해야 그때 또 이제, 예, 새로운 부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뻔하면 못 먹습니다. 예, 먼저 왔다 하고, 예, 이런 상황이 나와야 그때 그거를 좀 미리, 예, 좀 미리 좀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만이 결국에는 큰 수익을 내더라, 이런 겁니다. 예, 지금도 제 생각에는, 예, 그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하루하루 잘, 예, 대응해 가시기 바랍니다.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정세라든가 분위기 이런 것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